야생동물 보안관 윌렌 홀리는 새 직장에서 휴가와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드물었죠. 감시탑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거나 아는 사람과 통화하며 시간을 때우곤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주의 서류 작업을 마친 윌렌 홀리는 좀이 쑤신 다리를 풀 겸 숲에 산책을 나가려고 했어요. 퇴근 전까지 충전을 해놨어야 하는 건데 하필 폰 배터리가 다 나갔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오늘은 기어코 산책을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폰과 외투를 챙긴 채 감시탑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숲은 이 지역에서 제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해요. 이런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놀라울 뿐이죠. 근심거리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윌렌 홀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태양을 지그시 바라보던 그의 머릿속은 해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었죠. 1분 후 잔디밭으로 나온 그는 숲속으로 굽어 들어가는 산책로를 따라갔어요. 참으로 한적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1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졌습니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웠었죠. 우거진 숲이 그나마 남아있던 빛마저 가려버렸으니까요. 그는 불현듯 길을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눈 팔고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죠. 공구벨트에서 손전등을 꺼내 켜보지만 약이 별로 없는지 밝지만 겨우 보일 정도로 빛이 약했습니다. 배터리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전기로 후레쉬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 절박한 심정으로 폰을 꺼내봅니다. 윌렌 홀리는 폰의 전원 버튼을 연거푸 눌러보지만 작동하지 않았죠. 심지어 무전기를 켜보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꼬여버리기 십상이야 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면 감시탑이 나오지 않을까 궁리도 해봤지만 길을 더 헤매게 될 위험을 무릅쓰게 될지도 모르는 법이죠. 그 순간 그 뒤에 있는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낙엽을 밟아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지 오던 길을 되찾을지 생각하기 위해 긴장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존재를 따돌리기 위해 나무들을 간발의 차로 피해가며 사력을 다해 어두운 숲속을 가로질러 보지만 둔탁한 발소리는 오히려 그를 더 바짝 따라붙었죠. 윌렌 홀리가 추격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린 찰나 나무에 그대로 들이받아 기절했습니다. 윌렌 홀리가 의식을 차렸을 때 두 눈을 겨우 뜰 수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든 것이었죠. 그는 욱신거리는 이마를 만져보며 전날 밤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어떻게 숲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숲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를 데리고 나온 걸까요? 공포에 잔뜩 질린 윌렌 홀리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CP의 진실에 어서오세요. 오늘 우리는 빅풋이라 알려진 케테르 등급 SCP-1000을 알아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에 앞서 향후에 다룰 SCP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벨 아이콘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하세요. SCP-100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잡식성 유인원으로 침팬지 및 사람과 함께 인간과에 속합니다. 성체는 키가 1.5에서 3m에 달하며 체중은 90에서 270kg 또는 200에서 600파운드 사이예요. 털색은 다양하며 야행성 동물이죠. 그들의 지능은 침팬지와 비슷합니다. SCP-1000은 약 10,000년에서 15,000년 전까지는 현생 인류와 함께 공존하고 진화하면서 번성했는데 전체의 1에서 5%만 남기고 나머지는 멸종했습니다. 이 사건은 빅풋이 접촉한 유사 질병 SCP-100F1에 의해서 촉진된 것이었죠. 이 병원체는 유전되며 오늘날의 SCP-100에게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다수 개체는 선천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으나 면역력이 없는 개체는 빠르게 사망하죠. 그들의 인류와의 근형성 때문에 우리 인간도 숙주가 되어 전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SCP-1000이 주요 인간 밀집 지역으로 발을 옮긴다면 인류 멸종급 세상의 끝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도 있죠. 다행히도 이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인류와의 접촉은 피하는 것으로 보이나 종종 재단의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몇 SCP-1000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1792년에 처음 발생한 것과 같이 야생에서 1000에 맞닥뜨린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저널에서 현지인들이 메틀로그라고 이름 붙인 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그것의 몸은 검은 털 모양의 털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두개골은 인간의 것과 모양은 비슷했지만 훨씬 더 컸고 이빨 대신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고 손은 발톱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150여 년이 지난 후 코나무 강가에 캠프를 만든 직후 포획자가 실려갔다는 보고가 있을 때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적어도 20명의 생명체가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을 보자마자 그 남자는 그가 본 것을 보고하기 위해 45마일 떨어진 그의 마을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해당 실험 대상은 프란츠 박사가 뱀의 손 추방자들로 구성된 태양의 아이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재단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이 집단은 SCP-100을 비롯한 여러 SCP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였기에 재단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SCP-1000도 마찬가지였죠. 생존한 인원들 일부는 재단에 합류하였고 나머지는 뱀의 손에 일원이 돼 잠적하였죠. 빅푸덱에서 수거한 무기나 도구 그리고 특이한 자원들은 SCP-1000-001부터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 자원들은 재단에 의해 다양한 개체들에게 사용되었죠. 살아남은 태양의 아이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접근은 감독관 존스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보안 등급 4 이상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SCP-100과 관련된 모든 언론 보도는 공개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SCP-100의 존재에 대해 조사하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들은 기동 특무부대 제타-100의 감시 하에서 신용을 잃게 만들거나 기억서고를 거쳐야 합니다. SCP-100의 모든 물리적인 증거는 회수되어 재단의 관리하에 두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SCP-100의 목격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기동 특무부대 제타-100의 조사를 받아야 하죠. 감독관 존스의 사전 허가 없이는 야생 또는 포획된 SCP-100 개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며 재단 구성원을 포함하여 사람과 SCP-100 사이에 소통이 이뤄질 시 감독관 존스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SCP-100의 잔존 개체들은 북미의 숲속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견된 이래 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좀 흥미로우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과 향후 함께 알아보고 싶은 SCP를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